소개받은 기획 이상형 김영인 주호입니다. 예. 대만에서 이제 저희가 반응아시아 포럼 진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그 내용 간략하게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들이 뒤에 이제 발제에서 다른 분들이 발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저는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가 사실 그 대만 그 반응아시아 포럼 때 함께 입었던 단체 티입니다. 여기 써 있는 글씨가 이제 비핵 가원이라는 글씨거든요. 이번 대만 반응아시아 포럼에서 이제 대만 측에서 내걸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현수막마다 다 들어가 있고 했거든요. 비핵 가원이라는 말이 여기 또 써있는 뉴클리어 프리 홈랜드, 그러니까 핵 없는 우리 나라, 뭐 핵 없는 조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대만은 이번에 탈핵을 이루었습니다. 그 탈핵을 선언했었고 그걸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었고 뜻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7일 날 그 문을 닫았고 발전소 문을 닫았고 발전량이 0에 가까워진 0으로 떨어지는 완전 0은 아니고 0.1인가 뭐 이렇게 됐었던 그 순간을 저희가 함께 목격하고 함께 그 대만의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포럼 1일차 5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이제 참가국마다 이렇게 인사들이 있었고요. 인사를 마치고 나서 처음 기조 발표 키노트 스피치였는데 첫 발표는 일본 그 키하라 쇼지라는 분이 맡으셨어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 피해자 단체 원수포의 히단교라고 하는 일본 원수포 피해자 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작년에 노벨상을 이 단체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에 대한 기쁨과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자기가 이제 겪어왔던 피폭으로 인한 고통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노벨상을 타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진 순서가 이제 여러 나라가 함께 모였으니까 처음에 함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국가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김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대만,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그리고 튀르키예,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각 나라들의 발표들을 들어보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탈핵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 주로 나왔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핵발전소 문을 닫았다가 다시 가동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걸 왜 하느냐 봤더니 정치권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좀 늘려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이런 문제들이나 그리고 지난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핵발전 확대 정책을 하면서 생겨났던 문제들 같은 것들을 다루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바탄 지역의 핵발전소를 들이려고 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인도는 모디 총리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강행되고 있는 이런 핵발전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핵발전소 3개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나눴고요. 태국, 인도네시아는 핵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핵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워크숍 이름은 청년 워크숍이지만 사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분들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세대 간 경험 공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청년 워크숍이지만 함께 이전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오는데 이쪽부터 이제 청년 그룹들이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리조즈라는 분이 이제 타이완에서 그 대만에서 청년으로 이제 탈핵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메타라고 저희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청년인데 이제 대만 탈핵 운동 얘기를 해주셨고 황조혜라는 분은 이제 변호사이신데 기후 소송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기후 소송 얘기는 그리고 또 쭉 이어져서 그 오송이 활동가도 한국의 기후 소송 얘기를 전해주셨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날에는 이렇게 마치고 그 대만 지속가능 환경 전시회라는 그 TPU가 하고 있는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그 TPU가 해왔던 활동들 몇십 년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대만 탈핵 운동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 이
있었던 이 바네가시아 포럼 참가자로서 함께 해오셨던 이 역사들 사진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일차입니다. 1차에는 주제별 발표가 처음에 있었는데요. 일단 대만에서는 10년간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진행되어 왔다. 탈핵 선언이 있은 다음부터 대만에서는 그냥 탈핵이 되었던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경험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NGO들이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해왔던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2030년에 그 원자력과 석탄 없는 일본의 미래 에너지 믹스를 위한 경제적 논거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본의 아스카주센 선생님 발표하셨는데 이제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근데 그 넷제로를 핵과 석탄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조발표, 이날의 기조발표는 대만의 넷제로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일본 발표랑 맥락은 같았습니다. 대만이 이제 앞으로 탈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노토반도 지진과 핵발전소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이제 있었던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위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용 해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후쿠시마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고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면서 후쿠시마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풍경과 사라지지 않는 방사능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미 기자님이 이제 전해주신 사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 얘기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로서, 그 피난자로서 오가야 고상이 이제 3.11 핵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선 노출과 피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청년 워크숍은 둘째 날에도 있었습니다. 청년과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분이 발표를 하셨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공회원 활동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이제 Moms Love Taiwan 이런 단체도 있고, 그리고 호머 취업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책이죠. The Housewifes Alliance Environmental Protection Foundation. 예, 영어 오늘따라 좀 그래도 좀 되네요. 이런 단체들이 이제 사실은 여성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들인데, 어머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탈핵 운동을 하고, 그리고 주부라는 이름을 통해서 탈핵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이렇게 탈핵 운동에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채만이라는 분은 그 대만에서 입법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국회의원으로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분들은 뭐 일본 발표랑 TPU 이런 발표들은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하셨고요. 그리고 2일차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공동성명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아서 이제 아마 좀 뒤에 후속으로 발표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법원을 한 바퀴 도는 행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가서 약간 비가 내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행진을 할 때는 비가 그쳐서 이렇게 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핵가원 집회, 그 대만이 탈핵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집회를 대만 전력공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부터 핑동현 마안산 제3핵발전소 방문하고 대만 전력공사 사장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왜 일정이 하나밖에 없었냐면 내려가는 걸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내려가서 타이페이에서 바오슝으로 가서 거기서 핑둥현으로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방문을 했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발전소입니다. 마안산 제3핵발전소가 그 17일 날 문을 영업정지라고 해야 돼. 그걸 한 핵발전소를 방문했고, 대만 전력공사의 사장이 와서 브리핑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대만 전력공사 사장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또 저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좀 민진당 안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들었는데 잘못된 점 보면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핑둥현이라는 데서 리비안 타운십 그린에너지 생태지속 가능성 교육공원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서 보니 핑둥현이라는 곳이 그 태풍 때문에 심각한 재난을 겪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지하수를 이렇게 뺏어 쓰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땅이 이렇게 농지로 사용하기 힘든 지역이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된 땅에다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 설치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들을 했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짓고 수익을 가져 땅 주인들은 그 땅 주인에게 이제 지불되는 지대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과 상생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위한 묘목농업 발전공생 사례 방문 여기는 이제 갔더니 바닐라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하우스에서 그거 이제 이게 다 태양광으로 덮여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농사에 드는 전기를 좀 생산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핑동 현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면담을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 지역 이 구분체계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사실 현장이라는 표현이 현장이라고 부르고 이제 현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분수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내가 탈핵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네 지역이 마지막 획벌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자기 PR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좀 진심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굉장한 의미로 자기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지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내리고시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역할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탈핵의 고향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네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고요. 저희 이제 청년 워크숍이 이때 있었는데 좀 팀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좀 먼저 타이베이로 올라가서 함께 따로 이제 청년 그룹들만의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내용도 아마 나중에 발제를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1, 2, 4 핵발전소를 방문했는데 처음에 4발전소 그리고 1발전소, 2발전소 이렇게 돌았습니다. 1발전소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안에 이제 사용해결료 처리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그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관람을 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7, 8분 됐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후쿠시마 얘기들 좀 하시고 그리고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들 주로 하셨던 것 같고요. 대만 탈핵선언 이후 현재 대만의 상황들을 좀 주로 또 얘기를 했고 기후운동이 또 중요한 테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소송 관련된 얘기도 듣고 기후운동 관련된 얘기들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현재 상황과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들 주로 이렇게 좀 다루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